이번 시간에는 원형 그래프,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파이 차트, 파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그래픽에서 보여지는 이 단순한 파이 그래프, 원형 그래프를 화면에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 그래픽을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가장 첫 번째 선택되어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되게 하시고요.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배경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개체 틀 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이 레이아웃의 색상, 배경 색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배경 서식, 지금 단색이고요. 색 부분에 색 버튼 눌러서 스포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후에 뉴스 그래픽 캡처받은 화면에서 배경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에 배경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 작업은 이 삼각형 형태의 위쪽에 덧대지는 흰색의 약간 투명감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탭 열어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본 도형의 직사각형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대고 그려주세요. 비율 레이아웃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대고 그려주시고요. 화면으로 이동해 주신 후에 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이 있고 점점점 사선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중지점이 4개인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가운데 쪽에 있는 2개의 중지점은 삭제해주고 2개의 형태만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색이 있고 왼쪽으로 가서 사라지는 이런 형태죠. 지금 잘 보시면은 오른쪽에 흰색이 있고 점점점 배경색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종류는 선형 그대로 두시고요. 방향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선형 오른쪽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색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 왼쪽에 중지점에 들어간 색이죠. 왼쪽 중지점에 흰색을 넣어준 상태에 다시 들어가서 흰색 정확하게 찍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에도 흰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전체가 다 흰색이 되어버렸죠. 자, 왼쪽에 있는 중지점 선택하고 투명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선 선 부분이 윤곽선 없어야겠죠. 그래서 선 없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이 완전 흰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오른쪽 중지점을 선택하고 투명도를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투명도를 조절해서 배경색이 은은하게 비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복사키 컨트롤 그리고 수평 이동인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개체를 뒤쪽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형식, 정렬에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화면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똑같은 형태 또 있죠. 자, 화면 배율을 좀 줄여주시고 처음에 그렸던 직각삼각형을 선택해서 복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자, 회전 툴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본래 뉴스 그래픽 위에 놓고 이렇게 크기를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신 후에
레이아웃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감 조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강하다 하시면은 조정하시면 돼요. 투명도를 조정하시면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선이 덜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투명해지는 부분을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내지의 배경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할 작업은 뭐냐면 이 내지라고 배경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디자인한 이 부분 레이아웃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름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내지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름 바꾸기. 자, 그러면은 내지로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레이아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딜리트 키로 선택해서 삭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뉴스 그래픽도 마찬가지로 배경만 그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자, 본래의 슬라이드 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닫기라는 그룹에 마스터 보기, 닫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배경이 만들어진 화면이 적용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개체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선택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완벽하게 나는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슬라이드라는 그룹의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내지 디자인한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체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그렸던 직각삼각형 선택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리시게 되면은 우리가 슬라이드 창에서 내용 작업할 때 이렇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형 그래프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슬라이드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 열어주세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라는 곳에서 차트 선택해 주십니다. 차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형이라는 항목을 선택하고요. 원형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가운데가 뚫린 형태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원형 선택하고 도넛형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차트 창이 열리죠. 자, 이곳에다 값을 입력해서 원형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분기까지만 필요해요. 3개의 조각만 필요하기 때문에 4분기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내용은 1분기, 2분기, 3분기라는 텍스트 내용은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데이터 값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그리고 두 번째는 50, 그리고 36과 50 더해서 100에서 이것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14를 입력해 주시면 이 원형 그래프는 전체 합이 100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숫자가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은 14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 다 입력했으면 X 버튼 닫기 해주세요. 그러면 원형 그래프 형태가 수치가 적용된 정확한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뉴스 그래픽에서는 이 판매라는 부분이 필요 없죠? 삭제해 주시고요. 범례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삭제해 주십니다. 자, 보시면은 도넛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화면에 도넛은 이 가운데 뚫린 원이 작지요? 그러면 이 뚫린 원의 크기를 조정하려면은 도넛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작업창이 뜨고요. 이곳에서 맨 아래쪽에 도넛 구멍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7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줄여줘 보세요. 그러면 도넛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도넛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정하신 후에 원래 뉴스 그래픽에 한번 이렇게 갖다 대서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으면 본래 내 화면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넛의 그 뚫린 구멍 형태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이 도형의 윤곽선들이 하얗게 보이는데 완성된 화면에서는 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도넛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이라는 탭을 열어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윤곽선 없음으로 도넛이 선택이 돼야 돼요. 이 바깥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넛을 꼭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해주시면은 윤곽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형의 조각들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색을 바꿔볼 거예요. 도넛을 한번 선택하면은 전체 도넛이 선택이 되고요. 바꾸고자 하는 그 도넛의 원형 조각을 한 번 더 선택하시면은 해당되는 그 원형 조각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탭 열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후에 뉴스 그래픽에 내가 색상을 가지고 싶은 원형 조각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놓고 클릭하시면은 내가 그린 도넛의 원형 형태의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렌지 조각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 그래서 빨간 부분 클릭. 그리고 회색 부분도 정확하게 이 원형 조각 맞추기 위해서,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에 클릭해 주셔서 색값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원형 형태의 그래프를 완성했어요. 형태는 이제 완성을 했는데 데이터, 값들을 넣고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말풍선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데이터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차트 요소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죠. 차트 요소 닫아주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이 값들을 선택을 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 세 가지가 다 선택이 돼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의 크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54로 바꿔주시고요. 굵게로 해주세요. 그리고 색은 흰색으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다 됐죠. 그리고 14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14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십니다. 숫자도 원형의 조각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선택해서 변형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 그 요소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그릴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그 각각의 원형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풍선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 정권 유지라는 이 부분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설명선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말풍선 사각형이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대강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화면 비율을 좀 크게 해서 미세하게 그려줄게요. 모양 조절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유사하게 그렸다 하시면은 모양 조절 핸들까지 이렇게 하시고 전편집을 통해서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전편집은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전편집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검은색 사각형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해주셔서 맞춰주시고요. 다 이동해서 맞춰졌다면은 바깥 부분을 클릭해서 해제,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옆으로 이동해서 색상 맞춰주고 텍스트 쓰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개체를 선택하고 쉐이프 형식의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손쉽게 색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 필요 없죠. 윤곽선,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그냥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 유지라고 텍스트를 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이 도형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글꼴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요. 볼드로 컨트롤 B 하면 두껍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가 말풍선의 아래쪽에 붙어 있죠.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위치, 여백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쉐이프 형식의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도형 서식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세로 맞춤해서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위쪽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위로 너무 붙었어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위쪽의 여백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 여백에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0.3cm 정도 조정했더니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화면 배울 조금 작게 하신 다음에 위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색 정권 교체라는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그렸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마찬가지로 도형 들어가서 말풍선 클릭해서 크기를 맞춰서 그려주신 후에 모양 조절 핸들에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화면 배열 키워준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점 편집 그리고 점을 이동해서 모양을 같게 만들어줍니다. 모양 다 만들었으면 옆으로 이동해서 색깔 맞춰줘야겠죠?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 클릭해서 빨간색 추출 윤곽선 없음을 들어가서 또 윤곽선 없음 하셔도 되지만 앞전에 윤곽선 없음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콘 그림 이미지 부분을 클릭만 해도 똑같은 명령이 재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텍스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 ESC 키 눌러서 다 선택하고 컨트롤 B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위로 붙어 버렸죠?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의 여백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백을 자, 이번에는 0.4cm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 배열 작게 하시고 위치 자, 이렇게 하면은 원형 그래프 형태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원형 그래프는 무슨 내용이다 라는 것과 어디에서 조사한 데이터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 써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 위쪽에 있는 이 제목 텍스트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이 조사한 기간의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결과 기대 퍼센테이지 이 부분에 대한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삽입 탭에 텍스트라는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이렇게 클릭해서 하셔도 되지만 홈 탭이라는 곳에서 기본적인 도형과 텍스트 그리고 많이 쓰는 명령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라는 그룹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 도형들 보이시죠? 자세히 눌러 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 보여지시고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바로 화면에 클릭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대선 결과 기대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ESC 키 누르면 상자 선택되고 한번 크기를 늘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맞았는지 그래서 크기는 맞았어요. 그런데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하고 색상 뭐 이런 것들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볼드를 적용합니다. 볼드를 적용하고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좁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우 좁게. 지금 텍스트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하나 더 줄여볼게요. 한 40포인트로 해서 이 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는 얇지요? 컨트롤 B로 얇게 하고 크기를 한 2단계 정도 더 낮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부분 완성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뉴스 그래픽이다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기대라는 걸 위쪽으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는 똑같이 따라하는 방식을 위해서 결과하고 기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기대하고 사이에서 떼어줘야 되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떼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조사 기간 뭐 이런 거 있죠? 그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 썼던 내용을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해서 화면으로 가져오고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조사하고 가운데 점 있죠? 이거는 삽입이 기호에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호에 저는 최근에 찾은 게 있어서 선택 삽입 닫기 그리고 의뢰 기간 띄고 한국 갤럽 자체 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글꼴이 크기가 너무 크죠. 한번 줄여볼게요. 단축키 이용해서. 여러분 단축키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홈 탭에 글꼴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할 때 컨트롤 시프트하고 이 꺾기 가로를 쓰셔도 되고요. 직접 글꼴 크기로 조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명령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이 조사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목보다 이게 너무 붙었더니 글씨 읽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좁게로 바꿔줄게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의 크기를 저는 14 정도로 할게요. 굵게는 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쓴 다음에 그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1에서 3일) 그리고 아래쪽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참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는 입력이 됐죠? 한국갤럽 자체 조사는 볼드를 빼줘야죠. 컨트롤 B 해서 빼주시고요. 6월 1일에서 3일 빼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 내용도 마찬가지로 볼드 빼주시고 크기도 좀 작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내용과 그 바로 위에 텍스트 내용 사이 간격 좀 벌려줄게요. 홈 탭에 단락이라는 그룹에 이 줄 간격을 조금 조정하시면 돼요. 2.0으로 조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고요. 왼쪽 하단 쪽으로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배경 서식 닫아주고 따라 그렸던 그래픽은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화면 배열을 크게 하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멋진 원형 그래프 형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린 원형 그래프를 잘 익혀둬서 여러분들의 실무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